이슈 딥다이브, 매일 다른 두 분의 전문가를 통해서 중심 이슈, 시장의 이슈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목요일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바이오 대 반도체, 지금 매수한다면? 네, 지난해 7월까지 상반기에는 바로 배터리가 시장에 엄청난 수익을 안겨줬던 섹터였고요. 이후에 반도체 쪽으로 바통이 넘어가게 되면서 정말 그 바통을 잘 넘기신 분들이 또 엄청난 수익을 올 상반기까지 거두셨죠. AI입니다. AI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반도체가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라는 이슈를 가지고 바이오주가 여러 호재까지 더해지면서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8월장 말까지 해서 이런 흐름을 봤는데 지금 매수를 한다면 바이오, 반도체 어느 쪽이 좋을지 임순재 대표님부터 의견 주시죠. 뭐 둘 다 매수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시장 분위기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더 늘리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내년까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지금 2분기 실적을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으로는 시장에서 만족을 못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3분기에도 여전히 가이던스를 이제 32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 317억 달러를 상회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제 AI 칩인 호퍼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올 블랙웰에 대한 기대도 엄청나다라고 잭슨항 CEO가 직접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분기에는 이제 블랙웰 칩에 대한 매출이 한 70억 달러 정도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자사주 500억 달러까지 이제 매입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용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내용이 좀 많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그 시장 예상치가 원체 높은 그런 이제 눈높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는 만족을 못하면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조정이 끝나서 뭐 낙폭이 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반도체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수급이 이제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렉나자의 FDA 승인 이후에 기술 수출, 그다음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강한 움직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상 이런 이제 FDA 승인이나 그다음에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유한양행 관련된 그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이제 제약사들이 이제 신약 물질을 만들고 있는 바이오 벤처와 투자를 해서 공동 개발을 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오픈베이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약품을 글로벌 빅파마에 이제 수출을 하면서 향후에 이런 의약품이 상용화됐을 때 관련된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 관련된 수입들을 이제 받을 수 있고 이걸 또 나누어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렉나자가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이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 관련된 이런 이노베이션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아니면 인벤티지랩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유한양행 같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대웅제약이나 종근당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주 토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반도체, 바이오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일단 둘 다 관심 가지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사이좋게 낙폭과대한 반도체도 역시 더 좀 하락한다면 매력을 더 크게 또 보일 수 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지금 매수한다면 바이오 대 반도체 뭘까요?
네, 사실 오늘 개장 초반에는 사야 되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저도 대표님 비슷합니다. 바이오부터 접근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다지는 부분을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하반기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 예상했던 퍼포먼스는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제 갑자기라기보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했고 뭐 EPS 0.68달러, 그다음 뭐 자사주 500억 달러를 매입을 했고 블랙에를 뭐 4분기 출시를 한다 이라는 부분인데 저는 과거에 뭐 저번 주 방송이나 저번 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엔비디아 신규 GPU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물론 젠슨 황 CEO는 막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어떤 이런 트위터 이런 플랫폼 이용해서 언론 플레이 하신 분이 아니지만 생각보다 좀 기사 한 줄 좀 내주기를 바랬는데 기사 한 줄 안 나온 게 아쉬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가 기정사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던스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블랙일도 4분기에 안정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확실하게 투자분들께서는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실적에다가 앞으로 내놓을 실적에 관심을 두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 나왔을 때 다들 계산기 두들겨 보셨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122%, 그 다음에 전 분기 대비해서는 15%, 그 다음에 딱 뉴스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잘한 건 맞는데 내가 이거를 알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에 대해서 너무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만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EPS가 0.64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0.61에서 0.64가 됐을 때는 뭐 전분기 대비해서 뭐 8% 정도 실적이 잘 나온 것이다. 근데 이게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는 괄목한 성적이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녔으면은 정말 몰랐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지만 저는 엔비디아를 매주 말씀을 드리면서도 아쉽다. 투자분들께서 이거를 정말 인지하고 계신가 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전 분기 대비해서 40%, 50% 이런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지금 B200도 발열 문제, 그 다음에 연결하는 전력 설비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출시를 하려다가 이제 B200에서 B200A로 이렇게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반도체에 있어서 대장금 위치를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의구심에 투자분들께서 동의를 해주다 보니까 오늘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게 선례가 있죠. 현대차죠. 현대차도 전기차가 도입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피크 이야기가 나왔죠. 절대적인 실적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실적 증가 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앞서서 29만 원까지 갔다가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외국인과 기관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약세가 나오는 것은 예상을 했지만 이렇게 많이 밀릴 줄 몰랐다.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됐을 때는 반도체를 보유하신 분들은 차분하게 대응을 해서 안전하게 현금 확보한 다음에 다시 저점에서 매수한 전략이 필요하고 반도체 신규 매수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과거처럼 뭐 목표 수익률 30%, 50% 잡기보다는 10%, 20% 잡되 매수 시점은 조금 이제 한 몇 거래 정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오늘 외국인의 단기 차익은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의 단기 차익은 나오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신약 개발 기업은 정말 이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맞기 때문에 CMO 기업이나 아니면은 정말 임상 1상 아니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기업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CMO, CDMO 기업들은 기관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은 소수의 종목들로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으니까 옥석을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다양한 종목들 중에서 에이프릴 바이오 되게 좋게 보고 있었는데 시세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뒤를 좀 천천히 쫓을 수 있는 종목은 종근당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웬만한 제약 바이오 중에서 기관 순매수 들어온 종목들은 많은데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세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종근당이 유일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사업 및 제네릭 계량 신약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 1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종목은 종근당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나온 실적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에 R&D에 투자한 기업들을 나열해 봤을 때 삼성바이오스가 1등입니다. 셀트리온이 2등이고요. 종근당이 7등이기 때문에 성장성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뮨듀오 말티비타맥스라는 비타민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말초신경병증 감기능 개선 강화 의약품 벤포베레스나 손 발톱 무접 치료제 에피나벨 외용액을 통해서 기본적인 제약 실적을 통해서 신약 개발 모멘텀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 종근당이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 바이오 두 분 다 바이오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셨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추가 하락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두 분 모두 열어두는 모습입니다. 관심주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주 임순재 대표, GI 이노베이션, 인벤티지랩, ABL 바이오, 대웅제약, 종근당 보셨고요. 손여루 팀장 종근당 꼽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현대차 매수해야 하는 이유. 어제 오후장에 그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재료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반전을 보여주는 현대차였습니다. 중장기 미래 전략 현대웨이 공개했고요. 전기차 수요 회복 시기를 2030년으로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목받은 것은 배당 등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이었는데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한 이제 중장기 전략이 발표됐다라는 게 이제 관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향후에 2033년도까지 120조 원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이제 선두를 계속 도약을 하겠다라는 게 그런 이제 선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2030년도까지 자동차 판매 553만 대, 뭐 작년도에 421만 대니까 이거에 비해서 한 30% 정도 더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가 200만 대로 전체 판매 대수에서 이제 36% 정도를까지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 뭐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캐즘이다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차 판매가 좀 둔화되고 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급형 이제 3원계 배터리의 내재화, 그다음에 이제 BMS의 고도화를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전기차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그런 이제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보다 공격적인 이제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건데요. 2028년도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대수를 133만 대. 그러니까 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제 판매 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7개 차종에서 14개 차종으로 확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뭐 SDV나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차량에 대한 그런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개발을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가장 이제 시장에서 주목했었던 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주주 환원율을 이제 35%대까지를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향후 3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연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이제 주주 배당 환원 정책을 확대하겠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계속 주가가 못 나갔는데 뭐 이런 이제 주주 환원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런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PBR이 0.76배 수준에 불과하고요. ROE는 1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 PBR, 고 ROE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에선 있겠지만 친환경 차량이 계속 지금 잘 판매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SUV의 판매도 계속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뭐 자동차 판매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과 그다음에 현대차나 도요타가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의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미국 완성차 업체가 판매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현대차에 같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인도법인의 IPO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자금 확대를 통해서 인도 시장을 비롯한 제3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가 매수하기에 매력적이라고 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보실까요? 일단 30만 원대 이상은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여로 팀장님, 현대차 매수해야 되는 이유 뭘까요? 네, 저는 25만 9천 원부터 24만 5천 원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한 석 달 정도 보유한다. 이런 관점의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오늘 나왔던 뉴스에 대해서 저도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제 딱 헤드라인만 봤을 때는 우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 전문가 활동하다 보면 이제 계산기를 많이 두들겨 보는데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현대차 이걸 정말 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살짝 들더라고요. 못할 거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되는지 좀 팔로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가 작년에 내놨던 투자 목표치보다 증액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재원을 완벽하게 조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또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유보율이 보니까 6,000%죠. 그 다음에 자본금에 곱하기 이제 6,000% 하면은 단기 유동성 자금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당을 4억 팔아서 배달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인 아직 팔리지 않은 차량을 매각해서 배당을 줄 수 없습니다. 다 유보금을 쌓아놓은 데에서 배당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 배당이랑 투자가 진행이 되겠냐고 했을 때는 20조 정도가 이제 단기 현금성 자산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는 이들이 120조를 9년간 투자를 하려면은 1년에 거의 12조, 13조씩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유보금이 만약에 돈을 번 거를 유보를 안 해놓으면은 이제 이 유보금으로는 2년치 이상 투자할 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입장에서는 번 단기 순이익의 50%는 주주 환원을 하고 50%는 이제 유보를 한다고 했을 때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주 환원도 4조 정도이면은 전년에 이미 발표했던 이제 매년 자사주 매입을 한 3천억에서 5천억 정도 한다고 했죠. 3천에서 5천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33년까지 자사주 매입을 4조가량 한다고 했으니까 근소하게 자사주를 이제 매입하는 금액은 증가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년 동기 됐을 때는 이들의 목표는 증가한 것이 맞다. 근데 이들이 목표를 정말 여유롭게 통과하기보다는 약간 이 목구멍에 차오를 정도로 도달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참 외국인과 기관이 이 뉴스를 봤을 때 긍정적으로 기술적 위치 워낙 바닥이니까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저조차도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기적인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말했던 목표랑 주주하는 정책은 지금 그냥 단기 재료로 소멸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우리가 맞춰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목표를 확인했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지는 보면 되니까 우리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실적 발표 전에 청산한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단기 차익 났을 때 다시 사는 이런 영악한 매매가 현대차랑 기아한테는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획에 대한 외국인의 반응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관점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탑픽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좀 단기 관점보다는 수익 관점을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자동차 부품주 낙수 효과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물론 오늘 개장 초반보다는 탄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제가 만약에 현대차를 저는 현대차 매수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제가 자동차 부품주를 안 들고 왔겠지만 저 역시도 현대차랑 기아는 매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낙수 효과는 자동차 부품주가 가져갈 거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은 좀 SL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늘 고민됩니다. 서현이와랑 SL이랑 화신이랑 뭘 소개를 드릴까
정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로지 실적만 볼 거다라고 하시면 서현 이화고요. 저는 퍼포먼스 위주로 봅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화신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은 이 투자분들께서 계산기를 두들기는 가운데 가장 그 중간에 있는 종목이 뭘까라고 한다면 SL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현대차가 만들고 있는 뭐 주주 환원이라든가 뭐 북미 시장 공략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IPO를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인도에 IPO를 했을 때 가장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뭘까요? SL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일단은 개장 초반에 가장 좋은 수급이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였는데 외국인은 일단은 순매도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투자 포인트를 퍼포먼스보다는 안정성으로 잡았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시는 분들 한다면 SL이 안전한 투자처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순재 대표님 타픽 현대차 그리고 손여로 팀장 SL 꼽았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치고 나가는 LG엔솔 양극재주는 2차 전지 업황 바닥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건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아닐까 싶은데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사상 최저 그 바닥권의 주가에서 26%가량 올랐습니다. 양극재는? 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네. 일단 뭐 양극재나 2차 전지나 다 좀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특히 이제 셀 업체 중심으로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대선이 지금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보가 약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이제 6월달 이후에 지금 트럼프 후보가 당선 확률이 크게 올라가면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었고요. 그런 이제 낙폭이 예상보다 좀 많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최근에 이제 해리슨 후보가 지지율이 급반등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친환경주들이 너무 그동안 낙폭이 컸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 특히 이제 민주당 정부가 다시 들어설 경우에는 IRA 법이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게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2차 전지에서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하반기에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 다양한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면 신형 전기차가 이제 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3분기에 바닥을 찍고 4분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이 국내 셀 업체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주가에 이제 받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자체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일부 공매도 물량을 좀 청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한 이 위에 이제 매물대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40만 원에서 41, 2만 원대까지는 고정 다음 이제 매물대다라고 보면 그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실적을 좀 더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셀업 전기차의 판매가 여전히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 내 전기차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마이너스 6% 역성장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전기차의 이제 유럽 판매가 이제 둔화가 되면서 생겼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조금이 줄면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둔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업체들의 가동률도 상당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한 재무적인 위험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관점에서 조금은 일단 실적을 확인하시는 그런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매수 관심을 배터리 내에서 확대하기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 제시를 해주시면서 전략 주셨는데요. 손여로 팀장님, 네, 양극재 보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LG화학에 한해서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이 강세를 보인 다음에 다른 양극재 기업들도 강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서 윤지앵커가 전해준 그 삼성 SDI 속보 때문에 자금이 갑자기 양극재에서 전구체로 간 모습입니다. 근데 LG화학은 다행히도 수급이 죽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DB금융투자에서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해서는 수급적인 부분이다. 전 2차 전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를 정말 맘 놓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업황 개선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업황 개선 확인하고 매수했을 때 늦는다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저는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도 이제 막 이틀 반등했고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방 완성차 기업들이 아직 우리 완성셀 기업한테 수주를 주고 있지 않은데 3분기에 실적이 향상될까? 개선될까?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못 드릴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리튬 가격도 일부 반등하고 있고 화재가 나오는 가운데 뭐 LFP 배터리나 뭐 네트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이런 배터리가 나왔을 때 LG 엔솔이랑 삼성 SDI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배터리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LG 화학이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잘합니다라고 하시면은 실리콘 음극재 이쪽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 음극재 종목은 어떤 종목 보시는 거죠? 제가 우선 오늘 탑픽으로는 LG화학을 말씀드릴 거고 왜냐면 주제가 양극재니까 양극재이기 때문에 LG화학을 좀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장비 쪽에서는 CIS나 PNT 이쪽 좀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터리주에 대한 의견까지 두 분께 확인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 복귀하고 오후장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목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